네,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은 뭐 한화 기준으로 뭐 거의 7,800만 원, 또 달러 기준으로 뭐 5만 3천 달러 선?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뭐 꽤 장기간 하락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뭐 이제 끝났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제 오늘 연일 급등하면서 6만 3천 달러, 한화 기준으로 뭐 9천만 원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도대체 비트코인의 이런 급격한 변동성,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최근 상황,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를 먼저 간단하게 해보면요. 먼저 일단 미국의 GDP 발표 이후에 물가는 높은데 미국의 성장률이 크게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네. 가장 위험했던 자산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이 이제 유출이 되기 시작했고, 음,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특히 블랙록 같은 경우 순유출이 나오면서 시장의 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하락이 시작이 되었고요. 네. 하지만 이후에 저희 파월 의장, 그 FMC 때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음. 발언과 이제 양적 긴축을 시행하겠다. 음, 그리고 최근에 다시 블랙록에서 연기금 관련된 자금들이 수개월 내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하면서 5만 한 7천 달러, 5만 8천 아래 떨어서 7천 음,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지금 최근 방금까지 보니까 6만 4천까지 뚫으면서 급격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음, 하락 때 좀 힘들었던 게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면서 네. 체감 하락이 조금 커갖고 많은 음, 분들이 좀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아마 지금은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조정 단계라고 보시면서 접근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김치 프리미엄이 빠졌다는 거는 사실 이제 좀 기대감이 한국에서 많이 그 개인분들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단은 확실히 처음에 1억이 넘어갔을 때 많이 관심을 갖는가 싶었는데 이 음, 알트코인으로 넘어오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이다 보니까 좀 비싸다는 느낌도 있었고 아직까지는 지금 금리도 높고 음, 투자할 여유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심하는 단계라서 생각보다는 이렇게 관심이 없었고 그런 김치 프리미엄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오히려 저는 건강하게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 그 블랙록에서 처음으로 ETF에서 자금이 이제 유출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블랙록 ETF 이제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는 뭐 이익 실현을 한다, 혹은 비트코인 가격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해서 매도를 뭐 요청을 했던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만한 시기였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다시 유입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음,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유출은 조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불안한 심리는 많이 잠재워진 것 같습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저한테 사실은 제가 작가님 만나 뵀을 때 한 3월 정도에 만나 뵀을 때 4월, 5월을 가장 위험한 시기로 보셨잖아요. 비트코인 쪽에서. 정말 그럼 그때 생각하시던 그런 걱정거리가 지금 좀 해소가 되시는 국면인지, 아니면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 폭락에 좀 위험이 있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5만 7천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이제 블랙록에서 그렇게 이제 연기금들이 들어올 거다, 이런 것과 매크로적인 시장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소는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급등과 급락이 계속 반복되면서 5월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지금 비트코인을 좀 쌀 때 모으려고 했던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야, 이거 또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면서 막 몰빵으로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신데, 작가님은 좀 비트코인 어떻게 좀 매수를 해야 될지, 혹은 매도를 해야 될지 좀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김치 프리미엄이 일단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나머지 다른 해외보다 한 많으면 7%에서 10%까지 비쌌는데 그런 게 많이 해소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은 최근에 갑자기 뭐 물론 반등을 하니까 지금 안 사면 또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음, 들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맞아요. 그런 심리를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5월 달까지는 천천히 보면서
일단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늦게 사도 안정적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5만 7천 아래로 깨지면서 큰 폭락보다는 일단 한 6만 불까지는 한 번 더 최소는 하락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이제 조금씩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잘게 한 5월에서 한 6월 초까지 길게 한 3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네. 정도 기간 동안 천천히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좀 분할 매수를 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아니면은 왜냐면 특정, 네. 지금 5월 달에 물론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고 음, 그리고 또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슈가 있어요. 네. 물론 많은 분들이 거절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뭐 거절되고 난 다음에 또 하락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네, 예상을 많이 했더라도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는 천천히 뭐 매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고 만약에 하락이 크게 안 오면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나머지 이제 본인이 매수하고 싶은 만큼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네. 여유를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작가님 또 이제 작가님의 나는 비트코인의 인생,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을 보면 사실 이제 과거에 반감기 전후의 차트를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지금처럼 반감기 전후로 좀 조정이 왔다가 또 급등을 했다, 급락을 했다가 이런 좀 시기들이 있었나요, 혹시? 아, 네. 제가 먼저 비트코인 사계절 차트를 최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정리를 다시 해봤거든요. 네, 그거 먼저 공유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게 이제 비트코인 사계절 오늘 5월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4일인데 네. 4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사계절 사이클을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책에 나온 것도 제가 직접 다 작성한 내용입니다. 음, 먼저 일단 여기 빨간색 줄이 보이시잖아요. 요 네, 빨간색 줄이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제가 그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반감기 때를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사이클이라고 제가 지었던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음봉이 두 개가 떴잖아요. 요게 네. 한 40% 정도 하락이 될 거예요. 작아 어, 보이지만. 네, 작아 이게 보이는데, 월봉이 음, 네, 월봉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하락폭이 커요. 여기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요 아래는 막 거의 600달러, 네, 1000달러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봉 하나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 매우 크게 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전에 아이고 음. 지난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전에 코로나 이슈가 있었어요, 3월에. 네. 코로나 이슈가 있었는데 이 봉 하나가 거의 70%짜리입니다. 아, 여기서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야, 70% 그만큼 하락이요. 네, 거의 그때 엄청난 패닉이었던 상황이었고 요때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감기 있기 두 달 정도 전이었거든요. 네, 두 달 전에 이제 하락을 크게 했고 이번에도 과거의 사이클을 봤을 때 전후에 크게 한 번에 조정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딱 그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에 약 음, 20% 정도 이상 조정 폭을 보이면서 이런 네, 사이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한번 과연 이번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과거와 다르다. 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정말로 이번에 다른 사이클을 그리면서 뭐 조정이나 이런 폭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의문을 가졌는데 그래도 역시 사이클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기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그 그 현물 미국에서 ETF가 통과가 되면서 이 상승도 빨라지고 이제 더 이상 기관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과는 다르지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가 네. 있었는데 작가님은 좀 지금은 어떻게 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 네. 그거는 지금 제가 뒤에 다시 4년 주기 사이클에 대해서 여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음, 책의 내용이랑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네,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하면서 저의 생각이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시나리오를 두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에 네네. 대해서는 자세하게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작가님,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지금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 오느냐 아니면 이게 얼마나 또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앞으로 2024년 혹은 2025년 뭐 여름 정도까지 앞으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냐, 뭐 2억 갈 거냐, 3억 갈 거냐 이게 사실은 핵심인 거잖아요. 어, 네. 작가님께서는 뭐 내년 정도, 내년 뭐 여름 정도까지 혹은 올해 연말까지 좀 비트코인 가격 네. 조정은 있겠지만 쭉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지요? 어,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기존 사이클대로 지금 잘 움직이고 음,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여기 지금 사계절 사이클 저희가 책에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에 비트코인 사계절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왜 네.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요 비트코인 사계절 차트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네, 요점을. 일단은 겨울, 봄, 여름, 가을로 이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앞서 비트코인 사계절 사이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지금 세 번째 사이클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음, 있고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겨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고점에서 비트코인 최저점 찍을 때 보통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아, 그럼 가격이 이때는 폭락하는 시기인 거죠? 네. 앞에 차트를 다시 보여드리면 요 겨울 보시면 요 음, 최고점에서 끝없이 하락을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기간을 겨울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의 봄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저점으로부터 반감기까지 한 17개월에서 18개월 기간을 말을 하고 있고요. 차트에서 보면은 여기 비트코인 최저점에서부터 회복하는 기간을 봄이라고 합니다. 음,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장 길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 급격하게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하지만 음, 결국에 계속 회복하는 차트다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지난 사이클에서도 보면은 꾸준하게 약 340% 상승을 했지만 코로나 때 요땐 70% 하락을 했고요. 음, 72%까지 요 최고점 대비 그렇게 네, 하락을 크게 했고 지난 사이클에서도 최저점에서부터 두 배까지는 기본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네, 소폭 한 20% 정도 조정을 했었어요. 이때 음, 요 조정을 하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봄에도 다음에 오르는 건 네. 오르는 거군요, 가격이. 네, 봄에도 오르는데 네, 일단은 급등과 급락이 반복이 되고 약간 음, 횡보도 좀 꽤 길게 하기 때문에 네, 약간 급등과 급락 그리고 횡보가 공존하는 기간으로 음, 좀 가장 길기 때문에 다소 지루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오히려 없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여름인데 비트코인 반감기로부터 비트코인 최고점 돌파까지 기간으로 7, 8개월 정도 했거든요. 네, 이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 항상 2, 30%의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트로 음,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반감기로부터 한 6, 7개월 뒤에 네, 최고점을 항상 돌파를 했거든요. 네, 이두 번째 사이클에서도 똑같은 패턴인데 음, 이번 여름에서 한 가지 의문은 기존 반감기 전에 최고점을 넘었잖아요. 요거에 그쵸, 대해서는 제가 요거 가을까지 설명드리고 요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하락을 했고 여기 여름에서도 항상 올라가다가 이렇게 음, 음봉이 하나씩 뜨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2, 30%의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함부로 개수를 늘리거나 어떤 뭐 추가적인 뭐 손절을 하거나 조정 음, 때 그런 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조정때 그냥 보유해라. 네, 보유하시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는 기간이 아, 추가 여름이라고 매수를 보시면 하거나 보유를 해야지 매도를 하면 안 된다. 됩니다. 매도를 해서 개수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건 항상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죠. 네, 고점에 좀 마지막으로 팔고 저점 때 좀 더 사면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기적인 예측을 해서 사고 팔고 하려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거는 심리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못 봤고, 물론 내가 음, 트레이딩에 능하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은 드리는데, 네. 이게 만약에 급등과 한번 팔기 시작하면은 또 마음이 조급해져서 빨리빨리 살려고 하는 또 심리가 작용을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책에도 제가 챕터 중에 하나로 했던 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수익률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라고 예전에 웅달님께서 한번 제 책 소개해 주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돈 버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계절 중에 가을인데, 가을은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는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연일 돌파하고 알트코인들이 불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면서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축제에 빠지는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올라간다고 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두 배, 세 배 올라가면 하루에 30%, 50% 빠지는 코인들도 나오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뭐 이겨내야 되는 거고, 차트를 잠깐 보면은 그 최고점 돌파 이후 꾸준히 쭉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가을에서도 최고점에서 쭉 상승하고, 요때 5월 달, 2021년 5월 달에 붓다비밀하고 저희는 하거든요. 이 네. 부처님 오시는 날에 이렇게 하락을 크게 했었는데, 요 하락을 했더라도 다시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음, 상승을 그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요때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모두가 기다리는 게 요 가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름이 조금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은 질문들이 그럼 사계절 사이클이 깨진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있고, 저도 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뭔가요? 두 가지 시나리오, 네. 먼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 사이클이 빨라진 거예요. 말 어, 그대로 최고점이 일찍 왔기 때문에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빨리 찾아왔다. 요 음, 사이클일 수도 있고,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 가능성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 이하? 그래서 어, 되게 낮은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저는 메인이거든요. 네. 사이클이 예정대로 그냥 진행 중이다. 네. 다만 여름의 판단 기준이 저희가 비트코인 반감기로부터 최고점 돌파 기간으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로부터 여기 7개월, 한 6, 7개월 음, 정도 후까지를 여름 구간으로 하면은 음, 기존의 사이클과 가고 있다. 근데 음, 왜 그러면은 사이클이 음. 이번이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그쵸. 단순히 내피셜로 껴맞추기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이클은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네. 아까 비트코인 사계절 차트 보면은 특징 하나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잖아요. 만약에 빨라졌다라고 하면 가을인데, 네. 가을 특징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돌파하고 그 아래로 거의 안 내려갔어요. 꾸준히 우상향했거든요. 네. 지난 사이클도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하락은 했지만 기존의 저점은, 죄송합니다. 네. 고점은 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쵸. 계속 올라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살짝 뚫었지만 네.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마감을 했잖아, 하락.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순간적으로 최고점을 돌파했지 추세적으로 돌파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격보다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어, 제가 이 책의 한 챕터에 비트코인 사계절 사이클을 보려면 가격이랑 기간 중 둘 중 하나를 볼 거면 무엇을 봐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가격보다 기간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네. 이야기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겨울 기간의 평균 첫 번째 사이클이랑 두 번째 사이클에 8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음, 이번에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77%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어, 그러면은 가격으로 봤을 때는 85%대 77%니까 음, 달라지지만 기간은 똑같았거든요. 1년 정도 하락한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락의 폭이 등락이나 요 가격 상승은 그 비트코인 ETF, 현물 ETF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 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의 오차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여름 기간을 비트코인 반감기로부터
7개월까지로 본 게 요 기간을 고려해서 다시 설정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도 또 중요한데, 네. 가을이 찾아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특징이 있죠? 오, 알트코인이 엄청 올라야 돼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근데 알트코인이 알트코인의 생각보다 불장입니다. 올랐을까요? 그래서 물론 알트코인들은 AI 실물량 못 쓰는 것 섹터는, 같은데요. 그렇죠. AI 코인이나 몇 개 코인들은 올랐는데,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트코인 상승장이라고 체감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비트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고 더 네. 중요한 거는 알트코인들이 언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이 크게 하는데 상승을 하는데 도미넌스가 여전히 높고 심지어 이더리움조차 기존의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가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하지 않나라고 싶어서 저는 아직 기존 사이클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사이클이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한 70%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이 사이클이 깨지면 사이클이 빨라졌는지, 음, 요게 한 20%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세 번째, 10% 미만인데 뭐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런 걸 떠나서 전혀 다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이클이 탄생할 가능성도 10%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라고 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게,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대로 뭐 끝나는 건가? 아니면 다시 상승장이 유지는 되는 건가? 조정이냐, 하락이냐인데, 그럼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상승장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본 게 요 네,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차트로 돌아와서 설명드리면 네, 딱 보면은 지금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여름에서는 제가 아까 정리해드린 게 2, 30%의 조정은 있지만 꾸준히 상승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만약 이 여름 사이클이 맞으면 저희는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오히려 상승을 더 크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음.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그, 지금, 그, 많은 인사이트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작가님의,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인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그 책에는 지금 보여주신 많은 이런 차트 분석이라든가 작가님의 견해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여기 지금 비트코인 사계절 차트를 제일 가장 신경 써서 만들었고요. 네. 이걸 만든 이유는 저희가 비트코인 반감기는 한 번쯤 들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투자에 참고할지에 음, 대해서는 디테일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제가 한번 나름 이론을 만들었고 그냥 네, 제가 한번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사이클이 이렇다는 걸 참고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많은 투자에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챕터마다 저희의 경험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등급 기념뿐만 아니라 또 장석호님에게 평소에 도움을 많이 이렇게 투자 조언을 받으시는 주변 지인분들께서 이렇게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뭐 네. 그 베스트셀러 등급 기념으로 받으신 건가요? 뭐 되게 되게 예쁘게 만들어 어, 주셨네요. 일단 출간했다고 이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던 선물 중에서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 그렇습니다. 그,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장석호님의 인사이트를 받으신 분들도 한번 서점에 가셔서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럼 이어서 또,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가 장석호 호필님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동 저자로서 팽돌이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팽도님 네. 같은 경우는 책에서 그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비트코인 결국 요번 가을 불장 때 2억은 최소 확정이다라고 단언을 하셨는데 좀 장석호님은 좀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책에는 비트코인 가격을 1억부터 3억이라고 제가 예상을 해놨는데 1억은 이미 돌파했으니까 도달했다고 보고 일단 네, 다음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한 1억 5천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 1억 5천을 무난하게 넘으면 2억까지는 한번 도전을 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되는데, 네, 다만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들이 아직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게 남아 있는데, 음, 뭐 물가가 너무 크게 올라갔고 금리를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면은 비트코인도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 가격을 회복하게끔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시나리오 있잖아요. 최악의 새로운 사이클. 네, 그런 가능성만 빼면은 그래도 2억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펜도리님께서 너무 2억을 확신하고 얘기하셔서 내가 너무 좀 소극적으로 보고 있나? 이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펜도리님 논리에 의하면 어쨌든 현물 ETF를 처음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 있는 수익률을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2억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음.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 또 어떤 이제 저자분들은 요번 사이클은 다르다, 슈퍼 사이클이다. 이제 이게 여러 금리 인하도 겹치고 여러 가지 ETF 같은 호재도 있고 반감기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2억은 조금 보수적이지 않냐, 뭐 한 3억, 뭐 많으면 5억까지 열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 외국의 유명 비트코인 가격 잘 예측했던 분들 보면은 뭐 26만 달러니 뭐 30만 달러니 이런 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2억 이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데 금리를 그렇게 하면 팍팍 떨어뜨려야 되고 음, 모든 게 이제 투자하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어쨌든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리가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불장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아,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제 뭐 1위 기업인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넘어가면은 좀 부담되지 않을까. 그때 음, 되면 또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이 뭔데 음, 미국 주식 시총 1위를 넘어서 더 올라간다고? 물론 음, 저는 뭐 디지털 금으로 비유해갖고 금시총을 따라간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번 네, 사이클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 아까 음, 계속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뭐 비트코인이 3억을 넘어서 5억을 한 번에 가고 뭐 10억까지 음, 간다라는 거는 좀 어렵고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최고점 기준으로 몇 번, 어느 정도까지 상승했는지를 제가 책에 자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과거에는 음, 얼마만큼 올라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0 최고점 돌파해서 50%에서 한 200% 정도 생각을 음, 해서 한 그렇게 따지면 한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보면은 20만 달러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만약에 끼고 환율까지 좀 올라주면은 한 3억엔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으로 제가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3억도 2억도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3억은 조금 운이 많이 따랐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이 조성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솔직히 3억을 예측을 한 게 2억까지 예측을 하면 항상 제가 지난 상승장 때 1억까지 예측을 했는데 8천만 원까지밖에 안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억 예측하면 한 2억 조금 넘지 않을까라는 음, 심리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서 3억이라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말씀해주신 그 비트코인에 남아있는 불확실성, 그 앞으로 제3의 네. 시나리오, 비트코인이 뭐 1억 5천, 2억까지 가지 못하고 가격이 무너지는 네. 그런 가능성의 시나리오는 좀 어떤 것들이 이제 악재가 발현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폭락이 되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비트코인 ETF가 됐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전통 금융시장이랑 이제 연관된 자산이라는 걸 검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시장의 충격이 와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정말 심하게 전쟁이 심각하게 나거나 음, 이렇게 하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근데 리스크는 아직 발생 확률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작가님 그럼 또 이제 그 책에서 지금 같은 뭐 조정기 혹은 뭐 이렇게 하락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조정기에 꼭 지켜야 하는 것 정말 이것만큼은 지켜야 다 내가 이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경험이다. 그래서 노하우를 풀어주셨는데요. 좀 어떤 그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은 본격적인 대세 하락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물론 본인의 판단에서 진짜 하락이 시작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20, 30%의 손절도 하고 아예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은 아까 저희 차트 계속 봤잖아요. 네, 지금은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오히려 막 공포의 불안한 심리에 오히려 손절을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상승장 왔을 때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이렇게 팔거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이 너무 못 버티겠는데 무조건 팔지 음, 말라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면 그냥 오히려 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음, 그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손절했다가 만약에 갑자기 내가 팔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음,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상승장을 만나게 되면은 네, 정말 상승장 때는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공포가 잠깐 오더라도 시간이 한 막 1년 동안 기다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네, 회복하는데 길어도 3개월이거든요. 음. 짧으면 보통 한 달 안에서 2달 정도면 회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작가님 책에 관해서 그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에 관해서 음. 좀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아, 네. 책의 구절을 제가 오늘 주제에 맞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그거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직접. 음,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비트코인을 위주로 투자했던 모든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러나 나는 ICO의 자금 대부분을 투자했고, 비트코인은 소액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투자금이 낮기 때문에 100배 상승할 코인을 찾아서 한 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음, 하지만 이러한 알트코인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선정했다 하더라도 상승장까지 엄청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어, 요거를 딱 보면은 약간 저의 코리니 시절도 생각이 나고 네. 약간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음, 때문에 항상 제가 비트코인 응대 책방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비트 먼저 투자하고 알트는 나중에 투자하자라고 네. 하는데 제가 실제로 돈을 다 날리고 비트는 거의 없었고 저도 알트로 돈을 벌어서 복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네. 알트 위주로 먼저 투자를 했었는데 비트코인 상승했는데도 크게 계좌가 변함이 없었고 어, 오히려 손실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을 좀 지나고 나서야 급격하게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제가 사계절 차트에도 보여다시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야지 알트코인 상승장이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고 시간이 지나야 알트 본격적인 장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알트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면 전 추천드리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한 몇 개월 더 기다려야 음.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그 149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음. 네. 네, 그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돌파해서 최고점을 갱신했는데 그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알트코인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셨던 거잖아요. ICO에 대해서 되게 큰 기대를 하시고 과거에. 네. 그러면은 지금 밑에 보면은 과거에 내가 원망스러웠다. 비트코인에 최소 50% 이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투자자들의 조언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이 과거에도 비트코인을 최소 50% 이상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투자자들의 조언이 있었던 건가요?
원래 항상 저희 투자의 원칙은 비트코인은 최소 50%는 갖고 투자해야 되지 음, 않냐라는 게 진정한 투자자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원래는 50%도 되게 그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비트 저는 거의 비중이 50밖에 안 90%, 되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90% 이상 투자하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 그래도 음, 암만 내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지. 네, 비트코인이 여기서 두 배를 가면은 저희가 원금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트코인이 다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작가님,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이런, 코인을 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작가님은 지금 비트코인을 뭐, 매수할 거면 권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이더리움을 권하시는지, 알트를 권하시는 건지, 좀 지금 시점에 어떤 게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일까요? 어, 그냥 방송용으로는 원래 비트코인만 투자라고 하고 싶은데 네, 솔직한 심정으로는 비트코인을 이미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더나 알트코인 이자로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최소 30%에서 50%, 음, 이더리움이라도 최소 50%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트 이더는 아예 없으시면은 항상 50% 이상은 갖고 있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비트랑 이더가 충분히 네,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하락 때 좀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중요한 점은 알트코인이 모든 코인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알트코인이 과연 진짜로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는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도박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네. 조금 만약에 내가 너무 그런 알트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비트나 이더 한 5대5 정도로 나눠서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만큼은 안정성은 아니지만 알트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높고 비트보다는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어쨌든 비트코인으로 다음에 수익을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인식이 뭐 이더리움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약간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현물 ETF를 승인을 하면 저는 음, 비트코인이랑 동급으로 취급을 할 건데 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살짝 위험하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자산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책에서도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로 이더리움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가님 이더리움이 지금 5월에 그 미국에서 현물 ETF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는 좀 이더리움 ETF 5월에 승인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거의 지금 확률이 20% 미만이에요. 투표 지금 확률이. 될 어,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20% 이하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8월에 블랙록 ETF 마감이거든요. 네. 그때는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어, 때문에 만약에 5월에 예상대로 승인이 안 되면 하락이 좀 올 수 있거든요, 세게. 그럼 네. 그때가 한번 매수 타이밍이고, 만약에 크게 하락이 안 하더라도 그때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더리움을 매수를 할 거면 지금보다는 5월 ETF 승인이 좀 부결되고 났을 때 좀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일단 어쨌든 계속 분할로 강조하는 게 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내가 무조건 떨어질 거라는 100%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음, 분들은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고, 아, 난 그거 잘 모르겠고 그냥 조금씩 사겠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사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음, 있습니다. 다만 분할로 좀 대신에 사야 이제 되는. 분할로 길게 하세요. 음, 그러면은 이제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길게 짧게 내 기준이 없다. 하고 뭐 며칠 동안 나눠서 해야 되는 거냐, 뭐 몇 개월이냐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실 거면 6월 초에서 중순까지 보고 한 1년, 한 달에서 한 달 반 보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뭐, 길면 길다라고 보는데 되게 짧은 기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저 30%를 현금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음. 그거 자금 중에 다는 아니고 한 일부만 한 6월 중순 전까지는 초에서 중순 전까지는 아마 일부 알트코인들이랑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랑 나눠서 조금 살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초보로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작가님 책 같은 걸 읽으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깨달아 가시는 분 중에 투자를 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만 사는 걸 좀 권하실까요? 이제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 처음 사본다, 암호화폐. 일단은 저희 웅달님께서 계속 분할로 세이빙으로 계속 적립식으로 사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고요. 네. 만약에 내가 조금 욕심의 수익률을 보고 싶다. 네. 그러면 한 비트 7, 리더 3 음. 이 정도 7대3 비율로 하고 만약에 조금 더 위험함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뭐 6, 이더리움 3, 1은 알트코인 이런 음. 식으로 해서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일단 비트 이더로 먼저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충분히 올라가고 나서 알트코인 해도 충분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난 걸 가지고 알트코인을 투자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트이더로 조금 먼저 해보고, 거기서 이익금 가지고 알트코인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네, 작가님 긴 시간 동안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그 끝으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뭐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는 책은 말 그대로 저희가 두 명의 투자자인 저랑 팽돌이 님이 그 코리니 시절부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각 챕터에 이제 기본적인 전략도 들어가 있고 그 전략 끝에는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총 27개인데 각 챕터마다 그 상황에 맞는 그 꼭 하락장대 경험, 상승장대 경험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음. 비중 균형 있게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정말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게끔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 주변에서도 많이 받는 피드백이, 다른 건 모르겠고, 정말 재미있고 쉽게 음. 읽혔다라는 정도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원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방향성이 흘러가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4년 주기 사이클은 저도 지금도 많이 참고하면서 매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아니라 항상 과거의 패턴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리고 고래 동공부라는 그 웅달님 운영하시는 커뮤니티에서도 또 5월에 또 특강이 좀 예정되어 있다는데 며칠 날 하시는지요? 저는 5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엔 코인 얘기도 코인 얘기인데 제가 하락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 특히 또 여기 동고래 공부에서는 코인 공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독서도 하고 자기 개발도 같이 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또 메인 특기 중에 하나가 독서랑 자기 개발이거든요. 음. 저는 책을 한 권도 안 읽다가 비트코인 때문에 망해갖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아. 짧은 기간에 책을 쓰게까지 됐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저의 한 노하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동굴의 공부에서도 라이브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그때 직접적으로 Q&A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음. 그때 한번 질문도 궁금하셨던 거 직접 물어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 좀 웅달님이나 거의 성경기 대표님이 정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회원분들한테 어쨌든 이렇게 힘든 하락장이 오면은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영상도 자주 찍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영상의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필님 그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그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